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4년 8월 16일 저녁 8시입니다. 계속해서 청문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는 아주 반가운 얼굴이 보였는데 바로 배장환 교수입니다. 충북의대 심장내과 교수로 일하시다가 7월에 사직하고 부산에 있는 병원으로 옮기셨는데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하셨습니다. 이분의 발언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의대 청문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대폭 의대 증원으로 과연 제대로 된 의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자, 이 부분을 점검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 의대 증원에서 가장 대폭 그 정원이 늘어난 충북의대 관련자들을 부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북의대의 고창섭 총장, 그리고 충북의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일했던 이 배장환 교수를 같이 소환해서 여러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자,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과연 이렇게 의대 증원이 늘어났을 때, 예를 들어서 해부학 실습 같은 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라는 부분을 질문했는데, 어떻게 답하셨을까요? 불가능하죠. 네, 배장환 교수님의 답변 한번 들어보시죠. 본인 소개 좀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예, 저는 7월 12일까지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근무했고 15년 동안 권역 심내혈관 질환 센터장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의과대학 증원 사태에 대한 비대위원장을 맡고 4개월 동안 싸우다가 사직해서 지금 부산의 종합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유, 안타깝습니다. 근데 의대 정원이 늘어나게 되면 현재 실습이 보통 6명에서 8명 정도가 하고 있는데 너무 과도하게 늘어날 것 같아요. 현재 상황 자체가. 그래서 저희가 챗 GPT한테 한 20명, 30명 정도가 수업을 하면 어떤 모습이 될지를 한번 그려봐 달라고 했습니다. 이 모습입니다. 교수님, 충북대학교 같은 경우가 만약에 정원이 늘어났을 때 저 해부학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해부학 실습이 제대로 되지 않고 뒤에 있는 학생들은 해부의 카데바가 어떤 건지 보이지도 않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6명에서 8명이 적정 수준이 아니라 그게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교육 수준입니다. 거기에서 한두 명만 더 늘어도 뒤에 있는 학생들은 카데바에 만약에 인대를 본다면 인대가 전혀 보이지도 않고 간을 싸고 있는 조직 구조를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해부학 실습을 마칠 가능성이 자명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의료의 질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의료의 질을 격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정부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시고 계시고 총장도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지만 거기에서 바탕에서 얻어진 정보를 분석을 해봐도 지금 갖고 있는 의료 시설이라든가 교지 면적, 학생 1인당 면적, 학생 1인당 교수 수보다 후퇴하면 후퇴했지 절대로 전진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28조에 보면 학생 정원을 늘리는데 교지, 교사, 교원, 그리고 재정과 관련된 내용이 함께 담보되어 있는데, 자, 교육부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충분히 시설 여건 늘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시설 여건이 과연 한두 개 갖고 늘릴 수 있냐? 한번 PT 한번 봐주십시오. 이게 진짜 현재 국립대학교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공간들입니다. 대강의실, 시뮬레이션 랩, 술기실, 뭐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이 의대 정원 늘린다고 해서 6개월 혹은 1년, 2년 사이에 저런 것들이 다 충분히 채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와 총장께서는 200명 학생이 들어와도 1, 2년은 예과 과정이기 때문에 강의실을 증설한다면 된다고 하고 있지만 예과 과정조차도 학점의 3분의 2 정도가 필수 과목입니다.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중에서 200명을 한꺼번에 강의실에 놓고 필수 과목 강의하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최소한 50명, 60명으로 나눠야 되거든요. 서울대학교도 학생이 135명인데 A반, B반, B 두 반으로 분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200명 학생을 제대로 교육을 시키려면 최소한 60명으로 나누면은 4개의 반으로 나눠야 되고요. 강의실을 60석짜리 4개로 나누고 교수를 4명을 한꺼번에 투입해서 강의를 따로따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 대학에 가도 200명을 모아놓고 필수 강의를 하는 것은 인문대학도 없는 일이고요. 그것은 쉽게 말하면 일반적 시민 대상 강의나 가능한 일이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모양이 뭐냐면은 200명을 한꺼번에 놓고 강의하겠다는 설계를 하시고 계십니다. 현재 교육부는 1,000명 국립대학 교수 증대시키겠다라고 하는데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가 지금
8월부터 국립대학교 교수를 내년까지 1000명을 늘리겠다고 계획을 발표하시겠다고 했지만 계획안만 나왔고 계획이 아무것도 수립된 게 없고 1000명을 늘리겠다고 한 것도 신규 인력을 발령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병원 돈으로 총장 발령으로 냈던 기금 교수를 전임 교수로 옮기는 거고, 그러면 숫자는 똑같이 되고 직급 변경만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병원에서 새로운 교수를 1000명을 증원을 해야지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대비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금 교수가 전임 교수로 간다는 뜻이지 새로운 교수를 갖다가 내년에 1000명을 새로 뽑는다는 게 아닙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교육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의대 교수가 교육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의대 교육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이 의대 증원이 얼마나 의대 교육 현장을 망가뜨리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이런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외에 몇 가지 발언 더 들어보고 마치도록 하겠는데, 민주당 진선미 의원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이렇게 의사수에 집착해서 의사수를 늘리는 것으로 의료개혁을 하려는 이 정부의 이 정책 방향이 얼마나 잘못되고 얼마나 무식한 정책인지를 여실히 알 수 있는 답변들을 몇 번에 걸쳐서 했는데, 네, 들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이 전혀 의대 정원을 늘리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시는 거죠? 저는 줄이는 것도 반대입니다. 줄이는 것도 반대? 왜냐하면 숫자에 근거가 있으면 누구나 받아들입니다. 지금은 2000명이든 감원이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필요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다만 그 절차들이 추진되는 과정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소아과 전문의는 OECD 인구 10,000명당 소아과 전문의는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2.5배 이상 많은데 왜 그 전문의가 소아과를 계속 하지 않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두고 그 다음에 인해 전술로 의사를 늘리자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놔두고 문제를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체계를 바꾸지 않고 사람을 넣는다는 것은 예전에 정부에서 추진하셨던 금연율을 높이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 중에 가장 손쉬운 방법인 담배값을 올려서 해결해가지고 결국은 금연율 상승에 실패한 것과 똑같은 일을 의료계에서 또 반복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부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계시지만 중요한 틀의 잘못을 고치지 않고 숫자로 밀어붙이겠다는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진행이 안 되는 거라 그렇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진짜 모든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 의대에 들어가 있는 6학년의 학생들의 모든 수업은 다 엉망이 되고 있는 거죠. 본과 3, 4학년 학생들이 환자를 한 명도 못 보고 실습을 못했는데 그것을 2학기 때 몰아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발상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향후 6년간 교수가 4,300여 명의 추가가 필요한데 이게 6년 동안에 이 많은 전공을 하신 이분들 교수 확보가 가능합니까? 총장께서 전임 교수 2명만 사직했다고 하지만 임상 교수들, 즉 병원에 축이 되고 교육을 담당하고 있던 교수들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심장내과 교수 10명 중에서 2명은 거의 은퇴급에 가까우시고 7명의 워킹 교수 중에서 저까지 포함해서 3명이 사직했습니다. 그 중에 2명은 임상 교수입니다. 있던 사람도 나갈 판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가능성은 없죠. 필수 의료하고 지방 의료 확충이라는 것은 제 평생의 명제였고 모든 의사는 거기에 찬성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추진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안상호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MD, PhD 과정도 저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하버드 메디컬 스쿨이 가장 많은 노벨상 의사를 만들었는데 학생 160명에 교수가 18,000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지금은 교수 수를 역진시키고 있는데 어떻게 저희가 MD, PhD 과정을 만들어서 우리나라를 바이오 헬스 강국으로 만들겠습니까? 교수님, 지금 이 상황에서 인원이라도 조금 조정을 해서라도 뭔가를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정원은 이미 2,000명이 정해져 있어서 수험생의 수요가 또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들과 정부가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시고 계시지만 지금 현재 사태 아니고 내년에 닥칠 의료 대란에 대해서는 정말 네이브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한국 전쟁에서도 벌어지지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의사가 한 명도 없고 전문의가 한 명도 없는 해가 되고 연차적으로 그 이후에 전임의가 없어지기 때문에 교수 요원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 누적이 되는 거를 지금 그냥 희망을 갖고 설득을 하겠다 이 정도 가지고 2,000명 증원에 관한 의지의 3분의 1만 해결의 의지를 가지시면 뭔가 만들 것 같으신데 2,000명이란 숫자가 의료 개혁을 완전히 잡아먹은 상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